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치 연구원 라정주 원장, 라정주 박사 모시고 그림으로 보는, 도표로 보는 우리 한국 사회의 실태, 한국 사회의 미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은 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또 올려야 하나요? 네. 당연히 올려야 하죠. 안 올리면 안 되지. 근데 왕창 올려야 되느냐, 네. 아니면 적당히 올려야 되느냐, 뭐 이 문제 아니겠어요? 네, 예. 뭐 얘기가 지금 네. 이제 노조 측에서는 이제 또 10,000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측에서는 이제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매년 이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걸 결정하니까 네. 지금도 시즌이 됐습니다. 네, 네. 됐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준을 갖다가 완전히 좀 잡아갖고 네네. 했으면은 이제 이렇게 급속히 올리는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네. 그 제도 개선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완 상태에서 네. 이 최저임금은 또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또 올려야 될지, 그래서 이걸 좀 살펴보는 걸로 네. 주제를 잡았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뭐 기사가, 관련 기사부터 보면은, 네네.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이제 인상 두고 당연히 이제 노측하고 사측은 다르겠죠, 서로. 그렇죠. 예, 근데 한국노총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 정부 4년 동안 네. 이 연 평균 인상률이 7.9%인데, 최저임금이.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 16.4% 올리고, 예. 19년도에 10.9% 올리고, 예. 그 다음에 확 낮췄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평균 내보니까 인상률은 7.9%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2022년도에 네. 5.5%보다 낮게 만약에 한다면은 네네.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낮게 된다. 박근혜 정부 때 연평균 7.4%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의 주장은 네. 최소한 5.5% 이상은 올려야 된다. 또 심하게는 이제 10,000원까지 이제 네네. 올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제 경영계는 이제 난리 났죠.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장사를 못 했는데, 특히 자영업자. 저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업을 엄청나게 못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사회적 거리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네. 이 코로나도 장기화되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18년도, 19년도 왕창 올린 여파가 네네. 아직도 안 끝났거든요. 네. 이 충격 여파가 아직도 심한데, 네네. 이거 안정화, 즉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 제노믹스, 이른바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의 네. 명목하에 52시간제 강제했고, 네. 최저임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2018년도, 18년도. 2019년도 양년도는 거의 합쳐 30% 그렇습니다. 왕창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 물론 2020년, 2021년 조금 낮췄죠. 많이 낮췄죠. 예. 많이 낮췄는데, 그래요. 한번 또 살펴보시죠. 예. 그래서 네. 뭐 여러 그때 최저임금 이슈가 많이 될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과연 다른 국가에 비해서, 특히 OECD 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 지표가 있습니다, 사실. 네네. 근데 네네. 그걸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네. OECD 통계에 보면은 네. 이거를 국가별로 비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OECD로 비교할 때 네. 그냥 절대 최저임금으로 달러로 전환해갖고 그냥 비교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라마다 저 규모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우리의 최저임금은 예를 들어 10,000원인데 저쪽 미국은 예를 들어 15달러다. 네, 예. 15,000원인데 이렇게는 뭐 얘기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또 뭐 주장한 사람도 있었죠. 네네. 미국은 저렇게 높은데 우리 뭐 아직 더 멀었다. 10,000원 넘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맞아요. 예, 이거를 이제 OECD 통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값을 말씀하신 대로 비교하지 말고, 그러면 국가별로 비교 기준이 필요하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최저임금을 나눠줍니다. 뭘로 하자면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값 임금. 이게 정규직입니다. 중에 비정규직이 아니라 예, 정규직 근로자의, 그러니까 전체 받는 그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것에 딱 가운데.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사실은 평균인데, 우리가 평균이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이 있고, 네네. 요거는 이제 미디언이라 그래갖고, 네. 이제 임금을 갖다가 낮은 데부터 위까지 쭉 일렬 세운 상태에서 네네. 중간에 딱 되는 거. 그러니까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500만 명이다. 네. 아니 500만 명이다 하면 그 받는 사람 1등부터 쫙 세워서 예. 251번, 250
만 번째. 예,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네. 산술 평균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받는 근로자가 있는데 네. 그 사람 때문에 평균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맞아요. 그 사람 빼고 나면은 네. 평균이 작은데 네, 네. 그런 왜곡 문제 때문에 네. 이제 중위값을 쓰는 겁니다. 네, 네. 산술 평균이 아니고. 네. 근데 왜 정규직 근로자를 썼냐?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갑자기 우스운 생각이 팍 들어갔고. 예. 산술 평균하면 확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 예전에 정몽준 씨가 예. 현역 국회의원 할 때는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얼마다 할 때는 정몽준 씨가 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몽준 씨 이게 조단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걸 넣어버리면 의원들 평균에 버리면 너무 높아져요. 맞습니다. 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각 갑자기 나서 말씀. 예. 신고원 얘기했습니다. 네. 이 또 왜 정규직 근로자냐면 전체 근로자 하면 안 되냐? 예. 이제 비정규직은 예. 임금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별로 데이터가 가용치가 않습니다. 네네. 그 국가별로 데이터가 가용한 명확한 것이 바로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값 임금을 그러니까 딱 51번째. 예, 그거를 이제 최저임금을 놔두고 그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경제적으로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정규직 근로자 중위값 임금 한 단위당 최저임금이 얼마냐? 그러니까 한 단위당이니까 국가별로 다 동일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눠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가별로 분모가 예. 정규직 근로자의 중위값 임금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분자가 예. 그 나라의 최저임금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하니까 네. 비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당연히 이제 정규직 근로의 중위값 임금이 높겠죠. 네네. 그리고 최저임금이 낮겠죠. 네네. 그러니까 0. 얼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값을 보면 네. 우리나라가 2017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 직전에 네네. 우리나라가 0.528로 네네. OECD 국가 28개국 데이터가 가용한 28개국 중에 14위를 했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을 확 올리기 전 소주성을 하기 전 네네. 직전에 네. 그런데 네. 2018년도에 소주정을 해서 네.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16.4% 확 올린 네. 그렇게 되니까 14위에서 7위로 꽁초 뛰었습니다. 뭐 그때는 뭐 어느 연구원은 이제 우리나라가 네. 1위다 이런 것도 발표하고 네네. 그때 서로 뭐 난리가 났었죠. 네네. 근데 이것이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어. OECD에서 이 지표를 사용해 비교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최저임금을 확 올린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가 OECD 28개국 중에 7위였다. 7이었고 0.585로 앞서 0.5 얼마더라? 528. 528에서 좋아졌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19년도에 이제 또 최저임금을 네. 10.9%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네. 우리나라가 0.626으로 되면서 4위구나. 예, 4위로 꽁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 전에 14위였는데 네. 올린 이후 한 약 이제 2년에 걸쳐서 말씀하신 대로 30% 올린 다음에 예. 4위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죠. 이제 객관적인 게.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소주성에 따르면 1위가 돼야지 빨리. 예, 그거는 뭐 좀 이건 불명예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안 좋아? 이게 중위값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니까 예. 최저임금이 여기서 분자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잘 사는 선진국들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순위가. 근데 터키라든가 칠레가 그렇게 OECD 중에서 잘 사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뉴질랜드도 우리보다 높네. 거기는 뭐 특성이 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GDP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10위에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코로나 전에는 12위 정도였고 네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1인당 GDP는 또 한참 밑에입니다. 네네. 한 30위인가? 30위 밖에 예, 맞아요.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이거는 최저임금은 4위를 한다는 게 그거라도 4위 해야지. 4강 해야지. 터키하고 4강 했구만 2002 월드컵 때. 이거는 우리 능력 바뀐 겁니다. 아. 너무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19년까지 가용하고 네네. 20년도 거나 가용치가 않고 네.
그리고 어차피 20년하고 21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여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네. 그 국가별로 OECD 비교할 때도 네. 14위에서 4위까지 껑충 뛰었다.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 네네. 그러면 그 여파를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자영업자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럼 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변화를 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빨간 게 이제 혼자 하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저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1인 유튜브입니다. 예. 이 파란색은 네.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변화를 보시면은 네. 자 점선을 보면 좌측이 소주성 전이고 네. 오른쪽이 소주성 후고 그다음에 코로나 예. 3개로 나누셨네. 예, 맨 오른쪽이 코로나인데 시대인데 네. 보시면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기 전에 네네. 보시면은 그 빨간 거하고 파란 선이 같이 움직였죠. 그렇네요. 예. 거의 같이 움직이네요. 예. 예. 이게 뭐냐면 전년도 같은 월 대비해서 자영업자 수가 얼만큼 증가했느냐, 예. 얼만큼 변화했냐를 나타냅니다. 사람 수가 이게 이제 단위 예. 1000명.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137하면 그게 이제 보면은 13만 7천 명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2017년 1월 달에는 네. 혼자 하는 자영업자가 네네. 2016년 1월 달 대비해서 네. 약 13만 7천 명이 늘었고 네네. 그 다음에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도 약 네. 한 7만 6천 명이 늘은 겁니다. 네네네. 같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같이. 예.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네. 최저임금을 16.4%확 올리니까 네네. 그 다음에 2019년도에 10.9% 올렸죠. 네네. 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혼자 하는 자영업자 빨간 게 급속으로 그 수가 쫙 늘어나고 네. 혼자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자영업자 수가 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크로스가. 그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집에서 종업원 하나 데리고 빵집 하다가 예. 종업원 내버려 나 혼자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퀄리티가 확 떨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있어야 사장님 소리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혼자 하는데 사실 왜날 보면서 얘기해? 살짝 감정상했어. 그리고 이게 혼자 하게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예, 새벽부터 나와서 맞아요. 밤늦게까지 해야 겨우 보는데 맞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삶의 질을 갖다가 이 삶의 질을 올려주겠다는 정부 아니었습니까? 사람이 우선이라며. 네, 사람이 우선이고 삶의 질이 우선이라며. 그렇죠. 예. 근데 이 자영업자의 질이 이렇게 확 떨어졌고, 예.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네네. 그 악어입이 좀 줄었죠. 그렇네. 예. 그러니까 이 변화폭이 네. 이 최저임금을 급상승해서 종업원을 데리고 있던 그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자르고 혼자 하게 되는, 그러니까 안 좋아진 거죠. 네. 안 좋아진 것이 최저임금 여파 때 더 안 좋아졌고 네네. 코로나 시대 때보다 더 안 좋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최저임금 급상승해서 자영업자한테. 오,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제목도 올랐다. 예전에 호환 마모가도 더 무서운 게 저 불법 성인 비디오라고 그랬거든. 근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소주성이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네. 2018년도, 19년도에 최저임금을 급상승한 여파가 이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나게 크게 타격을 줬고, 네. 그러고 이제 코로나를 또 맞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네. 과연 내년도 최저임금을 뭐 올리겠다 이런 저는 논의 자체가 이건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좀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동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대미문이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이 세계가 꽝꽝 지금 모든 뭐 교통로가 다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이 해외 여행도 못 가고 출장도 그냥 가까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전대미문과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사실은 노가 됐던 사가 됐던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가 사는 길을 택해야죠. 그렇죠. 근데 난 궁금한 게 지금 아까 이제 한국노총은 5.5%를 갖다 마지노선은 5.5% 잡은 거 아니에요. 민노총은 뭐라고 그래? 민노총이 더 중요하지. 뭐 10,000원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자, 코로나 시대 최저임금 또 올려야 하나요? 우리 나정주 박사의 결론은
다른 건 몰라도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이런 코로나 사태, 코로나 시대에는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좀 전체를 위해서 양보하는 미덕을 노도 사도 보여야 된다.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우리가 약간 4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더 올리는 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